안녕하세요. 장원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GAN, 즉 적대적 생성 신경망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그 중에서 텐서플로우 그리고 텐서플로우 안에 들어있는 케라스 모듈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같이 구현을 해볼 예정입니다. GA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론적으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제 구현을 하려면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 딱 잘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조지폐범하고 경찰 서로 경쟁하면서 성장한다는 거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경찰 즉 판별자 그리고 위조지폐범 생성자 이 두 모듈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성장을 해요.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판별자는 생성자보다 더 잘하려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생성자는 판별자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또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제 한쪽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면 안 돼요. 한쪽이 너무 많이 성장을 하면 안 되고, 또 이쪽이 또 생성자가 또 너무 많이 성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둘이 적절하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성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GAN이 되겠습니다. 자, GAN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듈이 있죠. 판별자하고 생성자. 이제 판별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제 분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공부하셨던 이미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미지가 이제 개냐 고양이냐, 여기서는 진짜냐 가짜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되고요. 내부 구조는 흔히 우리가 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생성자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왼쪽 밑에 있는 게 여기 판별자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자예요. 생성자의 경우에는 여기 뒤집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거의 이제 지난번에 이제 보셨던 이제 일반적인 간단한 행성 네트워크가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런데 간단한 생성 네트워크로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굉장히 이제 정밀한 부분 좀 3이라고 하는 숫자, 4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까지는 만들어지는데 숫자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는 만들어지는데 이제 진짜 사람이 쓴 것 같은 이미지까지는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까지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GAN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실 중요한데요. 이제 생성자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생성자가 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걸 판별자가 판별을 해줘야 돼요. 판별을 해주지 않으면 학습이 안 돼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만든 거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성자 입장에서는 에러가 판별자가 틀린 경우 틀리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생성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판별자는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들어오는 데이터가 진짜 가짜가 정확하게 판별하도록 하는 게 이제 판별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판별자는 학습을 할 때 생성자를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별자는 학습을 할 때 생성자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만 사용을 할 뿐, 이제 그 네트워크 자체를 학습을 시키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생성자가 학습을 할 때 판별자는 그냥 사용을 할 뿐이지, 이제 판별자한테 학습을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 이제 GAN의 학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배치 정규화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파이썬으로 바로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미리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 책에 다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책은 이 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일단 이제 데이터를 읽어 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현재 지금 모듈은 T4로 런타임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제 판다스 쓰셔야 되고 넘파이도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어 와야 되겠습니다. 파일을 이렇게 읽어 와요. 읽어 오면 이제 D가 이제 잡혀지겠죠. D를 한번 보겠습니다. D. 이렇게 합쳐져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야겠죠. 첫 번째 컬럼은 이제 아웃풋, 우리가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미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리쉐입을 써가지고 2차원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정규화 255로 나누어서 정규화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레이블, 그러니까 엑스트레인의 경우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오늘 실습하는 거는 그냥 특정 클래스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숫자하고 비슷해 라고 하면은 오케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정 클래스가 맞냐 안 맞냐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안에 컨디션을 넣어 가지고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이제 그것 자체가 걔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생성 네트워크를 만들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클래스 일단 임포트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퀀셜 들고 와서 옵티마이저까지 임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층을 이제 쭉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 미리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요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지난번에 여러분 생성 네트워크를 이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하고 사실은 똑같죠. 똑같아요. 이제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시퀀셜 모듈을 만들고 그 다음 3136. 왜 이게 3136이라고 그랬죠? 여기 7 곱하기 7 곱하기 64이기 때문에 왜 여기가 7 곱하기 7 곱하기 64일까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게 여기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죠. 그거의 2배, 그러니까 절반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이 7 곱하기 7 곱하기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거를 64까지 곱하니까 3136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64는 우리가 필터 개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28로도 만들 수 있고 64도 되고 32도 되고 16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64, 32, 16 이렇게 지금 줄어드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패딩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냥 그대로 2배, 그대로 절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패딩을 하지 않으면 이제 7에서 14로 안 가고 7에서 12로 가죠. 14로 가려고 하는데 패딩이 없으니까 12로 가면서 2가 줄어들어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패딩이 들어갔습니다. 액티베이션은 렐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위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지금 맨 처음 댄스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고 컨볼루션 한 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컨볼루션 한 다음에 또 들어갔습니다. 자, 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안 들어갔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나오는 출력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맞춰주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안 하니까 나오는 출력 값이 너무 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학습을 좀 편하게 잘 하게 하도록 이거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류 네트워크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너리가 아니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도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여기서 출력에서 나오는 정보가 이제 이미지 두 개를 서로 이제 막 비교를 했을 때 이게 0이다, 1이다. 0, 1 이런 것들이 값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있고요.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판별 모델이 같이 있어야 되겠죠. LR이 지금 이게 옛날 버전이라서 그래요. 이게 러닝 레이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판별자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뒤집은 형태예요. 아까 여기 생성자의 거의 뒤집어 놓은 형태인데 이게 꼭 두 개가 또 이렇게 대칭일 필요는 없어요. 더 달라도 상관없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칭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컨버전 2개 들어가고 맥스 플링 들어가고 컨버전 2개 들어가고 맥스 플링 들어가고 그다음 플래튼 들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댄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냥 보편적이다, 아주 단순한 네트워크 분류 네트워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풋 쉐입은 28 곱하기 28 1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 역시 패딩이 컨버전 들어가면서 하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맨 처음에 28 28이었는데 이게 14 18로 들어가고 이거 패딩을 안 하면 12 12로 줄어드니까 이게 사실 요 패딩을 안 해도 되는데 패딩을 안 하면 이게 지금 작은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크기가 순식간에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컨버전을 여러 번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패딩을 해야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가 컨볼루션 그리고 맥스 플링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고요. 역시 액티베이션은 렐로. 자, 렐로 그냥 거의 특별한 일 없으면 요거 쓰고 있죠.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편적인 액티베이션 함수입니다. 자, 맥스 풀링 들어가 있고요. 맥스 풀링 대신에 다른 거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풀링 기법들이 있거든요. 에버리지 풀링, 민 풀링 등등이 있는데 역시 이제 일반적으로 이미지다. 가장 많이 쓰는 거 맥스 풀링이 되어 있고요. 여기 플래튼이 있는데 이 플래튼 대신에 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일단 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또 플래튼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게 좀 특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댄스가 여기 들어가는데 댄스 층에서 이제 유닛이 한 개인 거는 오케이인데 이제 액티베이션이 지금 시그모이드죠. 자, 그 전에 이제 보통 이제 판별 모델이다 그러면은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액티베이션을 댄스를 했을 때 출력이 10개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출력이 하나예요. 요거는 0 아니면 1. 그래서 0이면은 이제 0이면은 아니다. 1이면 맞다. 이렇게 해가 두 개로 이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요거를 또 원하드 인코딩을 해가지고 두 개 나눠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여기서는 한 개만 써서 0, 1로 해서 나눴습니다.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하게 되면 이제 컴파일 할 때 로스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써야 되는데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원하드 인코딩이 아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원하드 인코딩이 아니고 0 또는 1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자,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이제 RMS PROP 썼고요. 요거는 러닝 레이트. 네. 그 다음에 매트릭스는 액큐러시를 가지고 비교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또 시킵니다. 자, 판별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생성자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두 개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기억이 나시나요? 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판별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되는데 생성자는 학습을 시킬 때 여기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네, 연결을 이렇게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셜로 이제 잡고요. 시퀀셜로 잡고 앞에는 이제 맨 처음에 제너레이션, 네, 생성자, 그 다음에는 판별자 이렇게 두 개를 이어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판별자, 네, 지금 모델 DIS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트레이너블을 폴스로 잡았어요. 트레이너블을 폴스로 잡았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학습을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 개가 붙어 있을 때 판별자는 학습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판별자만 따로 학습을 시킬 필요가 있죠. 판별자는 따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두 개가 붙어 있을 때는 생성자만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고 잘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요. 컴파일을 할 때 이제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역시 이것도 0 또는 1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진짜냐 가짜냐. 자, 요걸 맞춰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됩니다. 학습률, 이거는 러닝 레이트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요. 학습을 시킬 때 몇 가지 파라미터를 지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리지널,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몇 개씩 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벡터 사이즈. 벡터 사이즈는 일단 10으로 했습니다. 아까 모델에 보시면, 모델에서 이제, 생성 네트워크에서요. 맨 처음에 유닛 사이즈가 3136이에요. 3136인데, 여기서 지금 인풋 쉐입이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인풋 쉐입을 우리가, 저걸로 줄 거예요. 10개짜리 벡터로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제, 그 전에는 어떻게 됐었죠? 생성할 때 10개짜리 벡터를 주는데 10개짜리가 1, 0, 0, 0, 0, 0 줬었어요. 근데
그렇게 주면 0번 클래스를 생성해, 1번 클래스를 생성해. 이런 식의 이제 리퀘스트였죠. 근데 여기서는 클래스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10개의 벡터는 10개 길이가 10인 벡터는 뭘 의미하냐면은 랜덤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랜덤한 값을 주고 이거를 시드로 삼아 가지고 너가 마음대로 뭔가 생성해. 숫자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그거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근데 진짜랑 비슷한 것만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리퀘스트가 되겠습니다. fok은 우리가 500번을 돌리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요. 전에는 이제 생성 네트워크든 이제 분류 네트워크든 그냥 fit 함수 하나만 딱 호출하면 끝났는데 이제 gen으로 넘어오면서 학습하는 방식이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하는 두 개 생성자 한번 학습시키고 환별자 한번 학습시키고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되진 않고 이제 조금 복잡하게 포문을 돌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 fok을 500이라고 했었죠. 500 fok만큼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할 때 이제 생성을 먼저 해요. 이미지가 생성을 해야지 이제 생성자가 뭔가 만들어내야지 그걸 가지고 판별자가 학습을 하고 또 생성자가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생성을 합니다. 몇 개를 생성할 것이냐 아까 64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64장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자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은 우리가 랜덤 벡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랜덤 벡터를 만드는데 64개의 랜덤 벡터 사이즈는 10이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랜덤 벡터를 줘요. 개수만큼 줘가지고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프리딕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총 이제 우리가 64장의 이미지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미지가 여기까지 하면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미지 한 장 만들고, 그죠? 한 장 만들고, 이제 그 다음에 요걸 리쉐입을 해줍니다. 리쉐입은 왜 해주냐면은, 원래 만들면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1 곱하기 28 곱하기 28이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그래서 요거를 이제 28 곱하기 28로 해주고, 그 다음 요거를 이어 붙이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1 곱하기 28 곱하기 28 곱하기 1이 아마 나올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걸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다시 이제 뒤에 한쪽에 차원을 하나 더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뒤쪽에서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차원을 늘려서 Y 제너레이션 이제 생성된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미지가 생성이 된 다음에 이제 생성된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자가 학습을 하려면 생성된 이미지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원본 이미지도 존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고 요건 가짜야 라는 거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를 하려면 한쪽 클래스 데이터만 많아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본 이미지를 랜덤하게 역시 64장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하게 섞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처음부터 64개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64 곱하기 64 곱하기 1 짜리 이미지의 여러 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n 곱하기 64 곱하기 64 곱하기 1의 이제 이미지가 여기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본 이미지하고 생성 이미지하고 두 개가 다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두 개를 붙입니다. 자, 두 개를 이어 붙여요. 이어 딱 붙이고, 그 다음에 Y 제너레이션하고 이제 Y 오리지널 두 개 이어 붙입니다. 이어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 붙인 다음에 각각의 그럼 도대체 얘가, 얘는 가짜고 얘는 진짜야 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지금 제너레이션 먼저 했으니까 가짜가 먼저 오고, 그 다음 진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겟 값을 줘야 됩니다. 타겟 값을 앞에 거는 가짜니까 0, 그 다음 뒤에 거는 1로 줍니다. 그래서 앞에는 0을 주는데, 길이를 그 길이만큼, 데이터 개수만큼 주고, 뒤에는 1을 주는데 역시 데이터 개수만큼 줘요. 그러면 0000000 주고 그때 111 나가겠죠. 그 개수만큼 0이 몇 개? 0이 64개, 1이 64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길이가 128인 이제 0과 1이 이제 1의 벡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이제 가짜, 그러니까 생성된 이미지 64장, 그 다음에 진짜 이미지 64장. 요게 두 개가 이어 붙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이미지 셋이 만들어졌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그거를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 원래는 이제 fit 함수를 썼었죠. fit 함수를 쓰면은 한꺼번에 이제 fok이 자동으로 막 돌아가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fok 한 번 안에서
요거 한번 학습, 요거 한번 학습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의 배치, 트레인 온 배치라고 해가지고요. 배치 데이터를 주고 요거만 가지고 배치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을 진행해. 그 다음에 또 계속 할 거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트레인 온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텝 한 번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사실 이게 에폭도 아니에요. 사실은 에폭도 아닌데 에폭은 사실 원래 배치가 이미지가 예를 들어서 640장이 있으면 배치가 64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64장을 10번을 해야지 하나의 에폭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데이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데이터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요거를 이제 64장이 여러 번 이렇게 돌아가면은 이제 10번 돌아갔다. 그러면 이제 에폭이 한 번 끝났다.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하면은 에폭 단위로 밖에 폼은 돌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다시 배치 단위로 또 폼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굳이 그렇게 다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폼 하나만이 밖에서 돌아가면서 네, 전체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개 원본 이미지하고 생성 이미지 두 개 결합을 했고 그 다음에 판별자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방금 만들었죠. 테스트 이미지, 테스트 타겟. 요걸 가지고 학습을 시켜요. 자, 지금 테스트 타겟 어떻게 되어 있죠? 네. 얘는, 가짜면 0, 진짜면 1. 자, 요렇게 맞추도록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판별자가 학습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모델.dic 판별자잖아요. 판별자에 대해서 지금 배치 한 번이 이제 학습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하고 로스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로스 자동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를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모델 컴바인은 제너레이션은 따로 학습을 안 시킵니다. 여기서 제너레이션은 앞에 만들었던 요거는 따로 학습을 안 시켜요. 생성자 모듈은 요거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생성자 모듈을 내부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자 모듈의 경우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전체 모듈 컴바인드 모듈에서 이제 트레인온 배치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테스트 인풋에 대해서 우리가 입력을 주는 거죠. 이게 얘가 뭐예요? 테스트 인풋은 네 0.2, 0.7, 0.8 이런 이제 랜덤 벡터예요. 길이가 10인 랜덤 벡터를 여기서 줍니다. 길이가 10인 랜덤 벡터.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만들었었죠, 그죠? 앞에서 이미 생성할 때 만들었던 요 벡터입니다. 요 벡터를 주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출력을 내야 되죠? 이 컴바인드 모듈이 이제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은 어떤 의미예요? 1은 진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컴바인드 모델의 출력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판별자의 출력이죠. 그래서 판별자가 뭐라고 내느냐? 판별자의 출력이 컴바인드 모듈에서 랜덤하게 딱 해가지고 생성을 했더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얘는 1이다, 진짜다 라고 출력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네, 컴바인드 모듈을. 더 구체적으로 누구를요? 생성자를. 그래서 생성자가 사실 이제 그런 아까 컴파일 하면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에 있네요. 이제 생성자의 경우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해가지고 지금 컴파일을 시켰는데 사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냥 생성자에서 나온 것 자체를 그냥 쭉 가면서, 그죠?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1이 나오도록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긴 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생성자에서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니고 판별자에서 나오는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요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자, 이해가 되고 계시죠? 네. 조금 복잡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생성자만 따로 있다든지 혹은 판별자만 따로 있다 이렇게 되면 요거에 대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따로 진행을 하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로스 계산이라든지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단순해지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제 머리를 집중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립니다. 이제 쭉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요.
저는 미리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학습을 진행하고 500번을 한 다음에 보면 네,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500번을 돌렸는데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좀 더 잘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모델이 지금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좀 더 복잡하고 이제 이렇게 학습이 잘 되는 모델로 좀 바꿔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좀 더 정확하고 예쁜 그런 글자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지금 대략적으로 이제 일단 여러분의 참을성을, 인내심을 그렇게까지 테스트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500번까지로 일단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하게 되면은 해보시면 돼요. 이제 그냥 사실 돌려놓고 그냥 어디 갔다 와서 이제 다시 확인하면 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더 확실하게 이제 2000번 돌렸다. 그럼 조금 더 이제 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생성 네트워크를 해보니까, 캔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더 잘 되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클래스를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각각이 무슨 글자다라는 건 잘 몰라요. 근데 지금 보면은 6, 3, 7 뭐 어느 정도는 글자의 모양으로 맞아가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기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5번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라는 거는 안 줬어요. 숫자가 아까 이제 생성 네트워크 학습할 때는 픽셀 단위로 우리가 지정을 했거든요. 요건 이렇게, 요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타겟을 준 건데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주지 않았죠. 그렇게 주지 않았음에도 그냥 단순히 진짜다 가짜다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자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가진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글자 자체는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좀 더 선명하죠. 아까 이전 수업에서, 이전 영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이제 흐릿하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인에 대해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컨디션을 어떻게 넣는지, 그렇죠. 뭐 내가 3을 만들고 싶고 4를 만들고 싶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